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중 조작 불능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답은 1번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중 조작 불능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의 소리를 크게 외쳐 비상 상황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의 조치사항은 GPS 모드에 오류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 렛디 모드로 변경하여 조작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계획 제출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계획은 비행승인 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비행승인 신청은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의 기체와 비행 제한구역에서 비행 시 비행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보기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비행 경로 및 고도. 비행 경로 및 고도는 비행 계획에 작성할 수 있어 맞는 답입니다. 2번 동승자의 소지 자격. 동승자의 소지 자격은 신청서에 나와 있지 않아 틀린 답입니다. 3번 조종자의 비행 경력. 조종자의 비행 경력은 조종자의 자격번호 또는 비행 경력에 작성할 수 있어서 맞는 답입니다. 4번 비행장치의 종류 및 형식. 비행장치의 종류 및 형식은 비행장치의 종류 및 형식을 작성할 수 있어 맞는 답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주소 변경 신고 기한은? 답은 2번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에는 말소 신고와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말소 신고와 변경 신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소 신고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한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가 2개월 이상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성별,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의 보관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말소 신고와 변경 신고는 드론 원스톱 또는 정보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주소 변경은 변경 신고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발생 시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답은 4번입니다. 관할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관제소,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항공기 비행에 대해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항공사고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항공사고 대상으로는 항공기 사고, 경량 항공기 사고,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가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기준으로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초경량 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초경량 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 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4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는가? 답은 2번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는 드론 원스톱에서 할 수 있는데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는 드론 원스톱에서 서류 작성을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 관리처에 서류 제출을 하게 됩니다. 서류 제출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신고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를 하기 위하여 서류 작성을 하게 되면 작성한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 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즉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되겠고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는가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조종자 준수 사항 위반 시 1차 과태료는 답은 3번입니다. 조종자 준수 사항을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2차, 3차 과태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과태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과태료는 100만원, 2차 과태료는 150만원이고 3차 과태료는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는 10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50만원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1차 과태료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국방부의 고기압 바람의 방향으로 오른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북방구의 고기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방구라는 것은 지구를 보면 적도 기준으로 남반구와 북반구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압이란 중심 기압이 주변 기압보다 높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기압은 중심부에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발산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자면 북반구의 고기압이란 적도 기준으로 북쪽, 북반구에서 고기압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며 북반구에서 고기압 바람은 시계 방향으로 중심부에서 바람이 발산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시계 방향으로 중심부에서 발산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비행장 및 지상시설, 항공통신, 항로 일반 사항, 수색구조 업무 등의 종합적인 비행 정보를 수록한 정기간행물은 답은 2번입니다. 보기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AIC AIC란 항공정보회람이라고 불리며 비행의 안전, 항행, 기술, 행정, 규정 개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에 의한 전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수록하고 있는 공고문입니다. 2번 AIP AIP란 항공정보간행물이라고 불리며 공항행에 필수이고 영구적인 성격의 항공정보를 수록한 간행물로 자국 공역에서의 공항 및 지상시설, 항공통신, 항로 일반 사항, 수색구조 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번 에이라크 에이라크란 항공정보관리 절차라고 불리며 정해진 사이클에 따라 최신 규칙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4번 노탐 노탐이란 항공고시보라고 불리며 항공보안을 위한 시설, 업무 방식 등의 설치 또는 변경, 위험의 존재 등에 대해서 운항 관계자에게 국가에서 실시하는 고시로 기상정보와 함께 항공기 운항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비행장 및 지상시설, 항공통신, 항로, 일반 사항, 수색구조, 업무 등의 종합적인 비행정보를 수록한 정기간행물을 물어보기 때문에 답은 2번 AIP가 되겠습니다. 여름철의 주요 기상현상을 초래하는 기단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단은
답은 4번입니다. 양쯔강 기단, 시베리아 기단, 적도 기단, 북태평양 기단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입니다. 1번 양쯔강 기단.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한 것이 특징이고 주로 봄과 가을에 이동성 고기압의 형태로 양쯔강 방면에서 옵니다. 2번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에 고위도 내륙인 시베리아 대륙에서 형성되는 한랭 건조한 기단으로 북서계절 풍 및 겨울철 추위, 봄철에 꽃샘추위를 불러일으킵니다. 3번 적도 기단. 적도 기단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기단으로 여름철에 발달하여 극히 고온 다습한 성질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에 초여름부터 영향을 주고 태풍이 북상할 때 적도 기단을 밀고 올라와서 호우가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4번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단으로 한여름의 열대일, 열대야 등의 무더위 현상과 장마 전선 형성에 따른 장마철의 집중호우 현상 등 우리나라의 여름철 날씨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좌우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단은 4번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난기류가 발생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난기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난기류는 공기의 흐름이 불규칙한 현상을 말합니다. 난기류의 발생 원인으로는 바람의 불규칙한 변화, 상승기류와 하강기류 같은 수직류가 난기류의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가 이륙과 착륙하는 비행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보기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안정된 대기 상태. 안정된 대기 상태는 난기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답입니다. 2번 바람의 흐름에 대한 장애물. 바람의 흐름에 대한 장애물은 바람의 불규칙한 변화를 주기 때문에 맞는 답입니다. 3번 대형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후류. 대형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후류는 항공기가 비행을 하는 중에 비행로를 따라서 가는데 그때 후류가 발생하게 되어 공기의 흐름을 변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맞는 답입니다. 4번 기류의 수직 대류 현상. 기류는 공기의 흐름이라는 뜻으로 공기가 열에 의한 밀도체 때문에 유체가 상하로 뒤바뀌며 수직 대륙 현상이 일으키는 것으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